안녕하세요. 간명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갑을 했었죠. 갑목을목. 오늘은 병화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병화를 하기 전에 우리 초심자들한테 일단 사조,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입에 버릇이 되다 보니까 뭐 월간이, 월지가, 뭐 일간이, 일지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초심자들이 모르는 단어를 쓰게 되니까 그것들은 일단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병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주라는 게 내기둥이라고 그랬죠. 내기둥. 내기둥인데 일단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 예를 들면 갑자년에 태어났다. 갑자년에. 그러면 월은 무진월에 태어났다. 일은 예를 들어서 을해일에 태어났다. 을해일에. 시는 신사일에 태어났다. 이게 뭐 있는 사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조합을 해봤습니다. 갑자년, 무진월, 을해일, 신사시 이렇게 이 시각에 태어난 사람의 이제 사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주. 이게 하나씩을 기둥으로 본다 그랬죠. 연월일시 이 한 기둥. 그래서 이것을 연주라고 합니다. 연주. 연의 기둥. 이 월을 이제 월주라고 하겠죠. 여기는 시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네 기둥. 사주에 이 하늘과 천간, 땅의 지지, 이것들이 조합을 이루는 게 이제 이 8자로 조합을 이루죠. 갑, 자, 무, 진, 을, 해, 신, 사. 그래서 이게 8자라 그래서 8자인 겁니다. 8자. 그래서 원래 뭐 내 팔자가 이래서 저래서 할 때 실은 이 팔자라는 말에는 그렇게 큰 뭔 의미가 없습니다. 8자라고 그래서 8자인 거예요. 8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이제 사주 8자, 내기둥의 8자 이 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위로는 천간이라고 그랬죠. 천간. 이 밑으로는 이제 지지가 오는 거예요. 위쪽으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천간을 이루고 지지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이 땅의 기운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자 이게 이제 궁위라고 하는데 궁위, 이 궁의 위치란 소리죠. 집의 위치. 그래서 여기를 연의 천간이라고 그래서 연간이라고 합니다. 연간.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월의 천간이니까 월간이 되겠죠. 월간. 여기는 일간이 되고 여기는 시간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밑으로 여기 지지는 연의 지지라고 해서 여기를 연지라고 합니다. 연지. 당연히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월지가 되겠죠.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는 금방 되는데 또 공부 중에 일지에 뭐가 있어서
월간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래서 이 8자 중에 이 사주 8자 8자가 내가 풍부받은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인 거죠. 이런 기운일 때 내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사주면 그러면 여기서도 이 모든 게 나를 구성하는, 나의 기운을 구성하는 부호이자 기운이지만 특히 이 일의 천간이라 해서 일간이라고 하죠. 일간. 이 일간을 나를 나타내는 기운으로 봅니다. 나를 나타내는 기운. 그래서 이 기운이 주변의 글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사주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주가 강하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몸으로 봐서 우리 배웠죠? 이제 을목. 이 을목을 도와주는 글자들이 주변에 있어서 이 을목이 강해지면 이 사주가 강하다. 이 사주의 몸이 강하다 그래서 신강하다 그럽니다. 신강하다. 근데 만약 이 을목이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나와 반대되는 기운이 있을 때 이 일간이 약하다. 이 사주는 약한 사주다 할 때는 이제 신약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사주. 이 사주 전체 구성이 이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신약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공부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크게 이 기둥으로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을목이 주변의 기운으로부터 생을 받으면 신강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을목이 주변의 환경, 기운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정반대되는 기운이거나 그러면은 신약하다. 그래서 보통 신강사주구나, 신약사주구나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간목, 을목에 이어서 병화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병화. 갑을, 병정. 우리가 이제 갑을 이 두 개 목기운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양목, 을은 을목. 이제 병화는 이 음양 차서 순서에 의해서 이제 양이 되겠죠. 정화는 음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화인데 양화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이 병화가 음의 화냐 양의 화냐 할 때 양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화. 정화는 이제 음화가 되는 거죠. 음화. 이렇게. 그래서 갑을, 병정. 오늘 목이 생에서 왕성하다가 그 다음에 쇠퇴한 다음에 이 화로 그 기운이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기의 펼쳐짐의 지금 기운들의 변화예요. 양기가 여기서 시작점이라면 목은 이 정도 왔다고 양기가 올라왔다. 이 정도가 목이 된다. 이제 더 쭉 양기가 펼쳐지는 게 이제 화인 거죠. 화. 이 화가 이제 음기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기의 시기, 그게 토죠. 토였다가 토의 어떤 필터링 작용,
토의 매개작용을 통해서 쭉 여기는 크게 보면 이제 목화가 양이라 그랬죠. 또 이 토가 금으로 이제 토의 작용을 거쳐서 금으로 이제 음기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고, 이 수가 되면 이제 이 음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거죠. 이 수기가 이제 생하고 왕성하고 쇠미한 기미를 보이다가 이제 목액에 또 목의 기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목화까지는 양기들이 발산하고 자연으로는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창하고, 목화에까지는 토의 필터링 작용을 거쳐서 다시 이제 음기로 뭐든 절정에 다다르면 이제 저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기초 과정에서 드릴 말은 아닌데, 물극필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서에 물극필반. 만물이, 사물이 극에 다다르면 반드시 이제 반대로 되돌아오게 돼 있다. 달이 차면, 달이 보름달이 되면 반드시 다시 이제 초승달로 기울게 돼 있다 이거죠. 달도 기울고 모든 사물들도 절정기를 이루다가 늙어가고 쇠퇴기를 맞고 또 다시 순환하여 태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극필반이라. 얘기가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이제 병화, 본격적으로 병화 한번 배워볼게요. 이 병화는 아주 수천 년 전 갑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갑골문으로 옛 글자로, 고서의 옛 글자로.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이 병화라는 글자가 이 물고기 지느러미로부터 파생된 글자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 병화라는 게 자연의 대표적 물상으로 이걸 태양으로 보거든요. 태양, 큰 하늘의 태양. 근데 왜 지느러미가 이게 좀 연결이 좀 안 되긴 해요. 지느러미가 뭐 반짝반짝 이렇게 몸통에 비늘처럼 반짝거리는 것도 아닌데, 지느러미 특히 또. 근데 이 지느러미에서 상형했다고 설문회자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 글자는 이 사람의 모습인데, 특히 유독 이 팔과 이 어깨 쪽을 강조한 그림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어깨 모습, 인간의 어깨 모습에서 비롯된 글자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상형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형 글자로. 이런 설이 있고, 또 설문의자에 이어서 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세 글자가 모여서 병화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한일이죠. 하나일.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홀수는 보통 이 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짝수는 음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니까 이게 이제 양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기를 나타내는 숫자로는 이 한일, 이것을 양기로 많이들 나타내요. 이 글자는 이제 들입자죠. 들어올 입자. 그리고 이 글자는 간단하긴 하지만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멀경자거든요. 멀경자.
멀다, 멀다. 그러면 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큰 공간을 나타내요. 큰 공간. 그러니까 비어있다, 멀다, 또는 정서적으로 뭐 공허하다. 그런 뜻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자가. 그러니까 아주 큰 공간에, 아주 큰 공간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뭐가? 양기가. 양기가 이 대자연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병화다. 병화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이 땅으로부터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양기의 기운이 하늘에까지 이제 거의 다다랐다. 하늘에까지. 그래서 이 병화가 나왔다. 그런 설도 뭐 있습니다. 근데 설문회자에 보면 이 설과 이 회의자라는 설, 이게 상형자라는 설이 두 가지가 있고 회의자라는 설이 하나가 이 설문회자에 나옵니다. 아무튼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이 병화라는 것은 양기의 본격적인 이제 발산직이라는 거예요.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빛이 되고 열이 되고 뜨거움이 되고 이렇게 펼쳐짐, 팽창,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 물형, 태양이다. 간목, 을목도 양기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시작, 출발, 뭐 청춘, 젊은 시절 그런 거지만 이제 태양은 본격적인 이제 활동기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발산지기가 완전히 이제 완연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첫 그 관문인 거죠. 병화가. 그래서 이 설문회자에 보면 만물성병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병화라는 글자가 만물성병연이다. 병화의 의미가. 만물이라는 건 이제 대자연, 삼라만상 그런 겁니다. 삼라만상이 이거 남자 이름에 많이 쓰죠. 병철이, 병수, 병호 할 때 이게 이자 많이 씁니다. 남자 이름에 빛날 병자입니다. 빛날 병 또는 뭐 밝을 병 그렇게도 됩니다. 밝을 병. 여기 보니까 이 병화가 들어가 있죠. 병화에 불화병이 들어간 거죠. 밝다, 확연히 드러나다, 눈에 확실히 보인다 이런 얘기죠. 만물이 확연히 그러할 연자죠. 그렇게 드러나서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룰 성자죠. 이룰 성자. 그러니까 만물의 삼라만상의 대자연의 모든 이렇게 생육하고 자양하고 이렇게 커나가는 모든 모습들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기운이 병화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태양이 키우는 거죠. 태양의 그 양기가 햇빛들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거기서 많은 초목들이든 동물들이 자양하고 양육하는 거죠. 그 옛말에는 그 아주 오래된 그 막 산홍공상의 시절에는 그 사주 보는 옛 역술가들이 이 천간 10개 중에 이 병화를 가장 좋은 걸로 쳤어요. 태양이다 보니까. 오죽하면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막론조후라고 그래요. 막론조후. 말막자, 논할 논자, 고를 조자, 이 기우후자인데
이 병화는 조후도 논하지 않는다. 조후를 논하지 않는다. 그 얘기에. 이 조후라는 거는 기후의, 이게 고를 조자라고 그랬죠. 기후의 고름. 그러니까 뜨거운지 추운지 뭐 습한지 건조한지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다. 보통 사주에 다른 천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간 있죠. 일간, 나를 나타내는 일간.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절적으로 추운 계절인지 더운 계절인지 수기가 많은지 화기가 많은지 금기가 많은지 막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화는 그 기후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막론조후라.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병화가.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천간 10글자 하나하나마다 우주가 순환하는 하나의 그 시기, 단계일 뿐이지. 임수, 계수, 아주 추울 때니까 뭐 삶이 춥다 이렇게 해석도 안 되고요. 병화니까 삶 자체가 화려하고 뭐 화끈하다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이 각자 그 천간 한 글자 한 글자들의 그냥 그 기운의 성정, 성향, 성격들만 읽어주면 돼요. 기륭이나 뭐 장단점을 이 한자 가지고 논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밝음, 어떤 빛, 세상의 빛,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것도 간목과 좀 비슷하게 현실적으로는 뭐 사회 지도자나 책임자, 또 우두머리, 또 종교적으로는 정신적 지도자, 또 종교인들도 많고요. 종교인들도 저걸 인연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들 많이 이 병화를 단식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밝음과 관련이 있다. 밝음. 그래서 이 밝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그 유학에서는 예에 해당하거든요. 예의라고 그러죠. 예의. 어른들한테 참 예의가 있다. 저 사람은. 그때 모든 사람에게 참 예의를 지킨다 할 때 그 예인데, 우리가 그 유학에 보면 오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상. 다 아시는데 오상 그러니까 모르실 분도 있을 거예요. 5가지 항상됨이거든요. 항상됨.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평생 가져가야 할 5가지 항상됨,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의예지신.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인의예지신. 인의예 지 신. 그래서 여기에도 다 오행이 들어갑니다. 오행이. 그래서 우리 목할 때, 간목, 을목 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겠지만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목은 이 인에 해당합니다. 인, 어짐, 어짐에 해당하고, 이 예는 화에 해당하고, 화, 밝음. 사람이 어두움 그러면은 좀 음침하고 그 뒷거래 이런 느낌 많이 들죠. 뒷거래 또 불법. 근데 밝음은 명명백백함, 정당함 그런 쪽과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화는 예다. 토는 땅, 토는 이 믿음에 해당합니다. 믿음. 그래서 외우실 때 토, 믿음, 토속신앙 그렇게 좀 외우시면 편해요. 토는 믿음과
이 신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의는 의리죠, 의리. 강철, 굳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에 해당해요. 금에. 그리고 지는 이제 수예요. 수. 이게 지혜지자거든요. 지혜지자. 지혜. 그래서 이거는 수의 기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인의예지신 화목 금수 토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화 일간 말씀드렸던 아까 병화 그 사주의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중에 이 일간 나를 나타내는 그 일간이 이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병화일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를게요. 병화일간, 을목일간, 간목일간 이렇게 이 병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일단 단식 판단이에요. 딱 병화 할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보통 현실지향적이고 또 실리적인 것보다는 명예를 좀 추구하는 편이고 사람이 성격이 활발하고 쾌활하고 모든 면에서 좀 적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낙천적 성격이 강하고 얘다 보니까 질서를 좀 중시하고 순서,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고 화가 불이다 보니까 마음먹은 거는 바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추진력이 있고 판단력 또한 빠르고 판단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걸 금방금방 판단해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는 그런 성향이 이 병화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주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일간, 나를 나타내는 일간. 이 일간이 병화로 태어났는데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병화로 태어났지만 일단 기본적인 성정, 성향은 밝음인데 이 주변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자월이면은 겨울이거든요. 완연한 겨울, 아주 추운 동짓달 아주 추운 이 자월에 태어났다가 시도 또 자시에 태어났다가 이거는 자정할 때 그 자시예요. 자정. 이 자시는 외우기가 쉽죠. 우리가 자정 생각하면 돼요. 12시쯤 저녁 12시. 그럼 이렇게 막 추운 걸로 이렇게 뒤덮여 있으면 이 병화가 밝을 수가 없죠. 한밤에 태양이 뜰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고요.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그래서 병화에 대한 이 간단한 어떤 이미지들을 좀 그려보십시오. 아, 사람이 밝겠구나. 그래서 이게 태양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태양은 우리 이 태양계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군왕에 많이 비교했죠. 태양 그러면 군왕.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걸 그 국가로도 많이 비교를 해요. 이 병화가 사주 내에 잘 위치해 있고 이 병화가 정말 잘 빛나고 있으면은 국가기관과 인연해 본다. 국가기관. 그걸 좀 더 이제 확장시켜 보면 국공립기관도 돼요. 공립기관까지. 요즘엔 그걸 더 확장시켜서 대기업까지도 봐요. 대기업. 뭐 대기업 삼성, 현대 또 뭐 있지요. 아무튼 기아 이런 LG 이런 데 다닌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나 좋은 데 다니네 그러죠.
그 명예가 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 다녀도 돈도 돈이지만 좋은 조직처에 다니는구나,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국가기관에서 좀 더 넓게 국공립기관, 공사 이런 것도 되고 대기업까지도 봅니다. 이 병화를. 네, 일단은 병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화. 갑을 병 정까지 왔네요. 이제 갑을 병 정. 이 정화는 상형 글자 상형으로는 이제 이 땅으로부터 양기가 아주 충천해서 이렇게 양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대자연에 만물에 올라가는 게 이제 하늘까지 다다라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글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기에 이 양기 또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화기의 이제 끝판인 거예요. 끝판왕인 거지, 정화가. 하늘까지 다다랐다 이거예요. 이게 정화다, 정화. 또 이런 설도 있고, 이 앞전 같은 거 있죠, 앞정 이렇게 누르는 거.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이 앞정 대가리를 우리 이렇게 위에서 누르죠.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하늘에까지 다다르니까 이 하늘이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정에서 이 글자를 따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비슷해서. 또는 그 갑골문에는 이제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 뭐냐면 좀 비슷한가요? 심장이 이런 모양인데, 심장이 우리가 하트를 그리죠. 하트 이렇게. 이게 심장에서 나왔죠. 이게 심장을 아주 단순하게 이제 갑골